예, 정의당 정책위 의장 내정자 조동수입니다. 소개는 정책위 의장으로 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9월 13일 전국위원회 인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정자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법안 통과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여러 주장이 있고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최경환 경제팀은 현 경제 상황을 구조적인 복합적 문제로 인식하면서 거시적 경제정책을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이른바 확장적 운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핵심 내용이 11조 7천억 원의 재정 보관 가운데 6조 원이 주택 구입 및 임대주택 지원, 2조 4천억 원 중소기업 및 소상인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LTV, DTI 완화, 그리고 재건축 연한 40년에 30년 축소 등은 이 가계비치로 건설업계 부양을 하겠다는 분명한 정책 기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통과를 주장하는 민생법의 문제점은 우선 포괄적으로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고 30개를 얘기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분석한 뒤에 의하면 30개 중 19개 법안은 경제 활성화와는 전혀 무관할 뿐더러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주로 의료 영리와 부동산 거품, 사행산업 확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산업기본법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 하나 및 의료 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 마련법이라 할 수 있고, 의료법은 현행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민간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 허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 허용도 대표적인 동네 병원 말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개발이익 환수 포기, 일가구 주택 원칙 폐기 등을 결국 부동산 투기 조장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대부분 도박 등 사행산업을 확산하겠다는 법이 선상카지노법이고 호화요트법이고 카지노 양성법, 그리고 관광진흥법은 결국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이 일한 민생 역주행, 투기적 경제 운영 기조에 맞서는 정의당의 민생 관련 입법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가능한 특권 연계 세월호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법으로서 중기적합 업종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되고, 우리 심상정 의원께서 제출하신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미 대리점 보호를 위한 법률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최저임금 현실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그리고 원하청 노동자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기간제 노동자 보호법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제 문제가 지금 완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 논의되고 있지만 저희 정의당은 분명하게 지금 빈곤 사각지대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정부 예산 제출 시점에 소득주도 균형성장 정책의 사안 및 예산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인 최경환 장관은 사실은 그 핵심 역할이 우리 경제의 거시경제 정책,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어떻게 튼튼하게 할 것인가가 핵심 역할입니다. 결국 역대 많은 정권에서 초기의 그 입장과는 다르게 결국 악마 유혹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건설 경기입니다. 가장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건설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11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고 시한폭탄이라는 주장이 국내 많은 연구기관에서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을 완화시키는 것은 지금 이 가계부채와 바로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저축은행의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 단기간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건설 경기를 핵심으로 최경환 경제팀이 운영하겠다는 것은 초기의 어떤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악마 유혹에 덫에 빠졌다 이렇게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에 대한 제안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원우 민변 전 민생경제위원장님께서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강기홍 전국 문구점 살림협회 회장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일찍부터 한국의 가계소득이 정체되면서 가계빚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문제, 아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가계 부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개인 파산, 개인 회생제도의 개선에 관한 법률안, 또 가계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서 개인 회생제도를 통해서 채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실질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은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빚을 더 늘려서 또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아주 반복된 그런 토건 세력과 결탁한 여당의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또 다시 이렇게 민생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국민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빚을 늘려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가 터질 것 같은 가계부채를 다시 구조조정하고 가계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보해서 우리가 더 이상 빚을 권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회로 한골 탈퇴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한국 사회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빚 권하는 정책, 빚을 늘려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그것은 분명히 파산했고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파산한 것입니다. 파산한 정책에 목을 매달고 있으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게 되고 호미로 막을 것을 댐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파국적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 최근한 노믹스가 한국 경제에 잃어버린 30년을 불러올 그런 뇌관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좀 차리시고요. 지금이라도 가계부채 구조조정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전국 문구점 살리기연합 회장 강기훈입니다. 무려 294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의 실종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5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에게는 추모의 마음을, 그리고 아직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목숨을 건 단식도 마다하지 않고 고생하고 계시는 유족 여러분들께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요즘 들어 세월호 참사를 잊고 민생을 위해 몰두하자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심지어 세월호와 민생을 양립된 개념으로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가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입장에서 세월호 참사와 민생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사회 안전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안타까운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일깨워준 교훈이라면, 민생은 살아남은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생존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 민생을 위해 경제 활성화를 주장하는 기사들을 많이 접합니다. 저는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 활성화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정부 여당의 경제 활성화 주요 법안들을 보면 과연 이 법안들이 정말 민생을 위해 당장 필요한 법안들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 말씀하셨던 경기 민주화와는 전혀 무관한 법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속한 단체 전국 문구점 살리기 연합회에서는 작년 8월 문구 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화업종으로 동방성장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방성장위원회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올 2월 보름간 노숙농성을 통해 빠른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희들의 이런 항의에 동방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조정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큰 기대를 갖고 조정협의체에 임했지만 3차까지 진행된 조정협의체에서는 대기업 측은 일관되게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규제 완화라는 말들이 이 사이에 화두로 발맞춰 또 오기 시작했고, 정부는 규제 완화를 중요로 한 경제 목표를 삼았고, 대기업은 이에 발맞춰 각종 규제를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화업종을 향한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공세가 시작된 것도 이 시점입니다. 적화업종의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화업종은 저희와 같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시장 경제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입니다. 실제로 적화업종 지정으로 인해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성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대기업들은 적화업종 무력화시키기 위해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화업종을 제대로 강화할 수 있는 적화업종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 활성화가 무엇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네에 남은 영세한 몰록상권을 지키는 것보다 학교 인근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과연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인지 의문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시키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과 함께 이 시대의 빈곤층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합니다. 이 사이에 가장 밑바닥층을 돌보지 않으면 결코 경제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규제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에 경제 민주화를 강조하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부디 그 시절에 후보님을 믿었던 국민들에게 또다시 절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기자회견 문문을 그냥 첨부하는 걸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법안 중 주요 민생 경제 악법들, 그다음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진짜 민생 경제 법안들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